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여서 장애인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자원을 활용하고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발굴하고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사업 추진 체계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총괄을 맡고 있고요. 시도 지자체와 함께 예산, 관리, 감독 역할을 합니다.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현재 국립재활원이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행정, 교육 지원과 장애인 건강보건사업 관련 기획 등을 수행합니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유관기관 간 서비스를 연계 조정 지원하고 검진, 재활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 지원하고 있고요.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을 지원하고 의료 종사자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군구에 있는 보건소, 권역재활병원,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주치,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과 협력하여서 대상자를 상호 연계하고 실질적으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중심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의료복지 네트워크 모형입니다. 급성기인 상급 종합병원에서 퇴원 후 재활이 필요한 재가 장애인이 센터로 의뢰가 됩니다.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정보를 제공받고 이후에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을 찾아서 회복기 또는 유지기를 포함하여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리합니다. 회복기인 재활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 등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애인이 센터로 의뢰가 됩니다. 대상자 정보를 똑같이 제공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방문을 시행하고 급성기와 같이 적절한 지역사회 지원을 찾아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재활의료 유지기에는 장애인 건강주치, 기타 지역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보건소에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라는 CBR 사업, 재가장애인 재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은 의뢰하여서 보건소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요.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에게 1대1로 주치의와 환자를 매칭해서 만성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입니다. 센터에서 대상자를 장애인 건강주치의에게 의뢰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합니다. 기타 지역 의료기관의 경우는 재활 이외의 임상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아서 치료를 받도록 돕기도 하고요. 복지 관련한 서비스나 사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를 거주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등에 연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연계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요. 모든 등록 대상자는 의뢰 회송 체계를 적용해서 받고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급성기 전달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성기 재활의료 전달 체계에서는 저희 인하대병원이 저희 모병원인데요. 인하대병원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는 아래 출처에 보시면 이제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퇴원 후에 집중 재활 또는 장기 유지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한 사업이고요. 주요 역할로는 퇴원하는 중추신경계 뇌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환자 지원팀이 꾸려집니다. 그래서 이 환자 지원팀은 퇴원하는 대상자의 의료, 사회적, 경제적 요구도를 평가를 하고요. 적절한 퇴원 계획을 수립해서 적정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기관으로 연계하게 됩니다. 이 환자 지원팀에는 시범사업에 소속된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중 1명 이상이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여기에 팀을 같이 이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환자 지원팀에서 퇴원 지원 서비스를 하는 대상자를 지역사회에 연계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저희 센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상자를 의뢰받으면 퇴원 전에 대상자를 만나게 되어 있고요. 기초적인 일반 정보 수집을 하고 재활에 대한 요구도를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지역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연계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것인데요. 인천에는 인하대병원을 포함해서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저희 센터로 바로 연계가 되기도 하고요.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인 본 병원들을 거쳐서 저희 쪽으로 연계가 되기도 합니다. 연계된 이후에는 저희가 인천에 있는 보건소, 경인 권역재활병원, 재활2의 임상과 그리고 장애인 건강주치 유지기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연계한 수는 2021년부터 꾸준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19 안심콜 서비스라고 해서 장애인, 고령자, 독거 노인 등에게 위급 상황 발생 시에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해서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저희 센터는 인천 소방본부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119 안심콜 대리 등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센터에서는 서비스를 대리 등록을 하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이 홍보가 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측에서는 신청서 저희가 보낸 거를 접수를 하고 등록을 하고요.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를 하고 위급 상황 시 출동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원내에 있는 응급실,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등 임상과에 부착형 스탠드나 신청서 접수함을 비치하도록 하였고요. 인천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본 포스터를 배포를 하였습니다. 등록 현황을 보시면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쭉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 지침 중에 응급 의료에 대한 서비스가 살짝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어서 조금 미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장애 유형별 현황을 보시면은 예비 장애인이 가장 많았고요. 지체 장애, 지적 장애, 뇌병변 장애 순으로 저희가 이제 서비스 등록을 하였는데요. 예비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손상 질병 발생 후에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서 일정 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다음은 회복기 전달 체계입니다. 인천 지역에는 회복기 재활병원이 위추홀병원, 뷰레덤병원, 서송병원 이 3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실이나 재활의료팀을 협력해서 요청을 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연계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연계 대상자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재가 장애인 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되는 것이고요. 사례 관리는 각 기관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연계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상호 공유를 하고요. 그 이후에 서비스 제공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서 저희 쪽에 연계된 수 현황입니다. 네, 다음은 유지기 재활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보건소와 그리고 장애 건강 주치, 장애 건강 검진 이렇게 유지기 전달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 CBR 사업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분들, 등록장애인이나 아니면 집으로 태어나는 환자들, 이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에는 10개 군구 보건소가 다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도서지역 한 군데 빼고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저기 적응 프로그램, 재활운동 프로그램이 가장 중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이 10개 군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운영 지원을 보통 하는 업무를 하는데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절차를 보시면 처음에 장애인 발굴이 이루어지고요. 대상자를 등록하고 나서 군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후에 재평가와 사후 관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대상자 분류를 위한 장애 기능 평가의 경우에는 MBI 일상생활 평가, EQ5D 삶의 질 평가 2가지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그리고 6개월 뒤에 본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초기 기준으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으로 아래 점수 체계에 맞춰서 대상자를 나누게 됩니다.
장애의 유형도 다양하지만 개인별로 필요한 재활의 정도, 가능한 운동 범위, 인지 능력 등 그 차이가 대상자별로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으로는 대상자를 나누기에는 조금 더 세밀하고 고도화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저희 센터는 느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아래 파란색 박스처럼 다시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의 인지평가, 보행기능평가, 그리고 6개월 뒤 평가에서 후다스 평가를 추가해서 평가하도록 인천시 10개 군구 보건소에 전달을 하였고요. 지금은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군구별로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점수를 체계화해서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그리고 자기역량지원군에 대한 기준 점수를 제시하는 것을 저희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관리한 것들을 저희가 정리하여서 CBR 사업 매뉴얼 책을 제작을 하였는데요. 인천 지역에 있는 10개 군구 보건소 담당자에게 배포를 하였고요.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CBR 사업 담당자 워크숍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을 통해서 평가 도구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광역시 이제 중진료권별로 저희가 보건소 CBR 사업 협의체를 구성을 하였는데요. 인천광역시에는 10개의 군구가 있는데 중진료권으로 나누면 4개 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부, 남부, 동북부, 서북부 이렇게 4개로 나눠지는데 거점병원을 저희가 대학병원을 종합적으로 이제 거점병원을 지정을 하여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협의체는 이제 각 거점병원에 있는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 과정, 사례 회의부터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자원 연계, 재평가 사후 관리 과정까지 기획을 하시게 되고요. 재활의학과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서 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재활 의료적인 상담, 장애 진단, 평가, 자문, 병원 진료에 대한 업무를 해주시게 됩니다. 중진료권 협의체 운영 현황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부평구, 계양구 2개 구의 보건소에서만 이 협의체를 운영을 하였는데 2023년 기준에는 6개 군구가 참여할 수 있게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진료를 직접 하기도 하고 교육 강사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박스가 기존에 있었던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던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개입을 하면서 추가된 것이 전문가 사례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 그리고 재평가 사후관리 이후에 통계적인 자료를 수집을 하는 것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운영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천보건소에 있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대상자 관리 체계를 통일하여서 운영을 표준화하고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에게 주치의와 환자 등록을 통해서 만성질환 그리고 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중증 장애인 기준으로 만성질환 장애가 원래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가 대상이었는데 2023년 말에는 경증 장애인까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건강관리 주치의, 그 장애를 주로 관리하는 주장애 관리 주치의, 그리고 일반 건강관리 주치의와 주장애 관리 주치의를 통합한 통합관리 주치의 이렇게 세분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센터는 대상자와 주치의를 직접 1대1로 매칭을 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현황입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2021년 18명에서 2023년 11월 기준 30명까지 합대를 하였고요. 사실 10개 군구를 다 커버하기에는 많이 적은 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군구별 주치의 현황이 다음과 같고 주치의 연계수는 올해 기준으로 3분 정도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센터가 노력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올해 이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소모임을 운영을 해서 서비스에 대한 현재 실이용 현황을 조사를 하고 방문 진료에 대한 연계를 논의를 하였고요. 올해 6월에는 건강주치의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지역 내 의료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총 500여 곳에 포스터와 리플렛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건강검진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은 저희 센터에서 중점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건강검진을 위한 연계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였습니다. 인천 지역에는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인천의료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료원과 협력하여서 검진 대리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요. 대상자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지역 내에 있는 보건소, 복지관 등에서 대상자를 의뢰를 받고요. 센터에서 검진 대상자를 분류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일반검진, 암검진, 수검 대상자를 분류하고요. 인천의료원과 대상자 검진 일정을 조율하고 대리 예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의료원 측에서 기관에 사전 문진표와 안내 문자를 기관에 발송을 하게 되고요. 검진이 진행이 되면 대상자를 인솔하고 휠체어 이용자는 장애인 특화 차량을 촬영하여서 저희가 탑승하도록 돕습니다. 이후 검진 시에는 1대1로 동행해서 진행을 하고요. 귀가 시 차량을 이용해서 돌아가실 수 있게끔 이동 지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진 결과 유소견자의 경우에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와 협력하여 사후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모형을 보시면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연계 모형입니다. 원스톱 장애인 검진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래 5개 기관들이 인천 지역에서 협력하여서 TF를 구성을 하였는데요. 보건소는 정례적인 대상자 건강검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조하고 있고요. 장애인 복지관은 휠체어 장애인 특화 차량 지원과 이동인력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도 협력하고 있는데요. 인천에 있는 장애인 통계 현황 자료를 제공을 받고 검진 시 동행 도우미로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의료원은 장애인 검진 간편 예약 시스템 절차에 개입을 하여서 원스톱 서비스를 저희 센터와 함께 정립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서 검진을 연기하고 있고요. 장애 유형별로 보시면 발달장애,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순으로 검진을 최종 연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재활의료 전달 체계에서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센터가 3년차에 들어서면서 좀 느낀 것은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재활장애인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려면 유관기관들이 각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고 협력하면서 적절한 서비스를 찾는 것을 함께 논의해야 궁극적인 전달 체계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센터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